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에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꿈의 몽을 살펴보기 전에 교양상식으로 몇 가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수께끼로 그림으로 그리면 동그랗고 글씨로 쓰면 네모진 것은 무엇이냐? 즉 화즉 원, 서즉 방. 예, 정답은 해가 되겠습니다. 해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 글씨를 쓰면은 네모진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글씨로 쓸 적에 네모진 모양이 되느냐? 예, 이전에 한자를 적을 때 각골문이나 죽간에 동그랗게 이렇게 칼로 파서 새겨 놓기가 힘들었으니까 이렇게 네모진 모양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여기 단적인 예가 우리 사람의 눈목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의 눈이 똑바로 서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 가로로 써야 되는데 이 죽간에다가 좁은 죽간에 가로로 파기 힘드니까 에라 하고 이렇게 세로로 새겼습니다. 그래서 눈목자가 눈이 빨딱 선 겁니다. 뭐 비슷한 예로 고기여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기여자를 갖다가 쓰게 되면은 어떻게 씁니까? 한자로는 이렇게 요게 머리요, 그 다음에 몸뚱아리, 밭전자 모양의 몸뚱아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꽁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고기가 상형으로 하자면 이렇게 빨딱 선 물고기가 되는 거죠. 물고기가 이렇게 빨딱 쓴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물고기 하면은 이제 이렇게 옆으로 있는 물고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죽간에 글자를 갖다가 새겨 놓다 보니까 한자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자의 일자에 대해서 뭐 이게 상형자다 뭐 의의가 없을 것입니다. 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자, 그런데 이 하얗다 흰백자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도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는 상형이다. 촛불의 심지가 밝게 빛나는 그러한 불빛을 나타낸 것이다.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도 출처에 따라서 이러한 자원에 관한 설명, 육서법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명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은 우리말에 그 해라는 말에서 시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풀이라는 말에서 푸르다, 불이라는 말에서 불다와 밝다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태양을 가리킬 때 한자로 이렇게 날일자로 쓰는데 우리말에 해에서 시다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이 날일자에다가 즉 해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힐백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낮에 태양을 보면은 하얗지 않습니까? 석양 될 때는 뻘건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 그러면 하얀 색깔로 인식을 합니다. 예, 우리말의 해가 일본에 건너가서 희가 되었습니다. 희.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해를 가리키면서 야, 이거 날일자를 갖다가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 저 발음은 따라해봐 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혓바닥이 좀 짧아가지고 해 이 발음이 안 나오고 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아침에 하면은 한자어로 하면은 조일이 되죠. 조일. 근데 이걸 일본어로 하면은 뜻으로 읽어가지고 우리말의 아침 조자는 일본어에서는 뜻으로 읽으면 아사가 됩니다. 아사. 그 다음에 일은 희. 그래서 아사희가 되겠습니다. 조일. 우리말의 아침에는 한자어로 조일, 일본어로 아사히.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문에 아사히 신문, 아사히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사히 맥주도 있던 것 같던데요. 아사히 맥주. 일본어 발음에 있어서 훈독인 경우에 뜻으로 있는 경우에 우리말하고 상관이 깊습니다.
우리말이 일본에 가서 좀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어에서 이 말, 언어라는 걸 고토바라고 그럽니다. 고토바. 뜻으로 읽을 적에 일본어에서 말이나 언어를 고토바라고 하는데, 이 고토라는 말이 아쉽게도 우리말에서는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말에도 남아 있습니다. 잠꼬대. 잠꼬대가 뭡니까? 잠자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잠꼬대죠. 우리말의 이 꼬대가 일본에 가서 꽃도가 되었습니다. 또 참고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그 시가집이 있습니다. 이걸 만엽집이라고 합니다. 만엽집. 만엽집이라는 그 고대 가요집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임진왜란이다, 뭐 병자호란이다, 그 이전에 고려 때 몽고군이 침입해가지고 많은 그 문화 유적 책이 다 불탔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래도 한 번도 다른 나라가 일본 본토를 쳐들어가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 유적이 좀 말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뭐 삼국사기 이 정도 들고 있는데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신라의 거칠부의 국사, 백제 때 고흥의 서기, 고구려의 뭐 신집 5권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책은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 그 전하고 있죠. 그래서 백제의 고흥의 서기라는 역사책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그걸 갖다가 본 떠가지고 만든 책이 일본 서기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또 고사기라고 그래서 고집기. 일본은 이러한 고사기나 일본 서기 이러한 역사책이 아직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있었는데 외침을 많이 받아서인지 그러한 역사책이 없어졌고요. 김부식의 삼국사기도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를 본떠서 만든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 만엽집이라고 해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인데, 이 만엽집이 향찰식 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 사람들이 이 만엽집을 갖다가 제대로 해독을 못합니다. 제가 알기에 우리나라 어떤 학자분이 이 일본의 만엽집을 고대의 백제어로 갖다가 이렇게 뜻으로 풀이하면, 즉 향찰표기죠. 우리 삼국유사 속에 향가가 향찰표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가장 오래된 이 만엽집이라는 시가집이 그 향찰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서 적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잘 해독을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해독을 하자면 우리나라 옛말로 좀 대입시키면 뭐 풀린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국문학에 공방전이라는 가전체 소설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인화한 것인가? 여기서 공이라고 하면은 구멍 공자, 동그랗다는 게 되겠습니다. 모방자는 이렇게 네모진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동그랗고 네모난 것을 하나로 합치면 동그라미 안에 네모가 들어가면은 바로 엽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방전은 돈을 의인화한 가전체 소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고등학교에서 설명을 할 때 좀 한자에 좀 바탕을 두고 설명을 하면은 쉽게 기억합니다. 이걸 멍텅구리처럼 공방전이 돈에 관한 거야 이렇게 외웠다가 또 까먹습니다. 참, 한자만 알면은 공은 구멍이요, 방은 네모진 거다. 그러니까 네모진 거에다 동그라진 게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엽전의 모양이 나오니까 돈을 의인화한 거다. 뭐 이렇게 한자만 알면은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어교사였지만 한자, 한문, 한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에게 한자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한자 한 1800점만 알게 되면 한자가 조합돼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한자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해에 관한 꿈의 교양상식 세 번째로, 우주의 행성 중에서 지구의 크기보다
109배가 크고 질량은 33만 배 무거운 것이 뭐냐? 예, 잘 아시겠지만 바로 해가 되겠습니다. 지름이 지구보다도 109배, 질량이 지구보다도 무려 33만 배가 무겁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를 뭐 거의 100%나 마찬가지죠. 이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이렇게 공전을 하는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이렇게 큰 덩치가 잡아당기는 제가 좀 이런 얘기 하자니까 좀 이상하죠? 마지막으로 지구와 비교한 달의 크기 및 질량은 어찌 되느냐? 예, 지구는 적도의 반지름이 약 6,378km. 그래서 적도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부풀어 오른 완전한 동그라미가 아니라 조금 부풀어 있답니다. 그런데 달의 반지름이 지구 반지름의 약 4분의 1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달의 크기가 지구 크기의 약 4분의 1 정도. 우리 지구의 위성이죠. 그런데 달의 크기는 태양보다 400배 작고 또 태양보다는 400배 가까이 있어가지고 신기하게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의 크기나 보름달의 크기나 좀 거의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홍순례 박사 꿈의夢이라고 해놓고 꿈의夢에 관한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일반적인 교양 상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태양이 우리 지구보다 얼마나 큰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찾아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아셨습니까? 예, 태양이 지구보다 얼마나 큰지. 해에 관한 꿈의夢및 실증 사례, 해에 관한 태몽을 분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올려진 달에 관한 꿈의夢, 별에 관한 꿈의夢및 태몽을 함께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에 관한 꿈의 개괄로 해는 최고의 권세와 명예, 왕, 통치자, 진리, 어떠한 사업체, 권력기구 또는 위대한 업적이나 인물 등을 상징하겠습니다. 가임 여건에서 달이나 별과 마찬가지로 태몽표상으로 아주 자주 등장됩니다. 해 태몽은 별도의 동영상으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에 관한 꿈의 실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꿈을 꾸고 질병 회복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꿈에 단독주택 안방 창문가에서 창밖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는 꿈입니다. 근데 그 방에서는 앞집에 막혀서 해를 볼 수가 없는 현실이었는데도 꿈속에서는 이러한 태양을 갖다가 떠오르는 것을 황홀하게 기분 좋게 보는 꿈이었죠. 당시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건강 상태도 안 좋았는데 이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 아주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사라지고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신문에 자신의 글이 실리게 되고, 자,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꿈을 꾸고 아주 좋은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가 떠오르는 꿈으로 집을 사게 되거나 취직하거나 합격하는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실증 사례로 햇바퀴 가운데에 아기가 앉아있는 꿈이다. 자, 이 꿈으로 17년 뒤에 세종이 왕위로 등극하게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원의 부인이 꿈을 꿉니다. 2차 왕자인환 전에 꿈을 꿨는데 햇바퀴 가운데에 이방원, 자기 남편이죠. 남편과 셋째 아들이 이렇게 함께 앉아있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2차 왕자인 안에 이방원은 그 형인 방광과 새 대결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이방원이 타고 다니던 말만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방원의 그 부인이 내 남편이 전투에서 패했구나.
그래서 말만 이렇게 돌아온 것이다 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뭐 여자 팔자 뒤흉박 팔자라고 있지만 남편이 전투에서 지면 그 부인인 여자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옆에서 말립니다. 아직 이르지 않느냐? 결과를 보고 나서라도 그 다음에 자결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립니다. 현실에서는 자신이 타던 말을 뭐 밑에 다른 사람에게 말을 내줬던 거였죠. 결국은 2차 왕자인 안에서 형 방간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 2차 왕자의 난이 있기 전에 이런 꿈을 꿨는데 그로부터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 세 아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벌써 2차 왕자의 난이 있던 해에 꿈으로 햇바퀴에 남편 이방원과 셋째 아들이 같이 나란히 앉아있는 꿈을 꾸게 된 거죠. 자, 자세한 것은 제가 출간한 꿈으로 본 역사, 또 경복궁이 불타다, 우리 역사 속의 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와 달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가슴 속으로 들어온 꿈이다. 인혈왕후 한중겸의 딸로 조선 인조의 왕비가 되겠습니다. 처녀 시절의 꿈에 집에 지붕이 활짝 열리면서 해와 달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꿉니다. 이렇게 해와 달이 가슴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러한 해와 달로 상징된 어떠한 권세, 명예 이런 것을 얻게 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왕비에 오르게 되죠. 세 번째, 양 어깨에 해와 별이 각각 빛났던 고종 황제의 꿈. 장차 국가가 양대 세력의 간섭과 통치 밑에 놓이게 될 것을 예지한 꿈이었다. 이때는 양 어깨에서 이렇게 있다는 게 좀 부담을 지우게 하는, 압박하는 이러한 상징으로 실현됐다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담자가 한자어로 매일담자입니다. 어깨에 맸다. 뭔가 어떠한 책임을 짊어진다. 뭐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자, 붉은 해가 강위로 쏜살같이 굴러와서 자기 진으로 박두에 오는 꿈이다. 조조가 이 꿈을 꾸고 오왕 송건의 군사가 진격해 오게 될 것을 예지했다고 합니다. 자, 세 개의 붉은 해가 하늘에 떠 있는 꿈이다. 조조는 이 꿈을 꾸고 천하가 셋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을 예지했다. 해는 원래 하늘에 하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또 다른 해가 이렇게 있다. 나도 왕이다. 이런 주장하는 무리가 있음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해를 손으로 두 차례 잡았다 놓은 꿈이다. 이렇게 손가락 10개 두 번 20년. 사이루스 왕이 2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전하는 꿈이다. 이러한 꿈을 꾼 요셉은 부모님과 형제들이 자기에게 경배할 것을 예지한 꿈이었다. 올려져 있는 다음의 동영상, 창세기 37장 성경 속의 꿈 이야기, 요셉의 꿈,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의 사례로 해와 함께 일어나서 달의 주행을 따라간 꿈이다. 어떤 사람이 꿈에 해와 함께 일어났고 달의 주행을 따라갔답니다. 그런데 그는 목을 맸고 그리하여 해와 달이 떴을 때 허공에 매달린 채로 보인 것이었다. 꿈의 열쇠 속에 이러한 예지적인 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양에서도 예지적 꿈에 관한 이러한 연구와 수집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에 관한 꿈의夢을 요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와 달, 불빛 등이 밝게 빛나는 꿈이다. 좋은 꿈입니다. 영광스럽고 경사스러운 일, 명예로운 일, 희망적인 일이 생기겠습니다.
그러나 해가 안개 속으로 들어가거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햇빛이 가려져 있거나 해가 이질러져 보이면 명예나 사업, 성과가 쇠퇴하게 되겠습니다. 떠오르는 동쪽 해의 꿈이다. 인생의 초년기, 사업의 출범이나 성공의 시작 단계를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또 중천에 떠오른 꿈은 인생의 청년기 운세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나 건강 등이 한창 절정에 있음을 뜻합니다. 또 서쪽의 해의 꿈은 인생의 말년기, 운세와 사업의 종말이 다가옴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날아가던 두 마리의 독수리 중에 한 마리가 떨어지는 꿈을 꾸고 유경수 여사의 죽음을 예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독수리가 이 날아가는 그 배경이 석양의 전물력이었습니다. 이렇게 꿈속에서 석양 그러면 말년기 또는 사업가라면 사업의 종말, 이러한 배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해가 일식을 당하는 꿈. 이렇게 해가 햇빛을 잃게 되니까 한때 국운이나 사업운 등이 일시적으로 불운에 직면하지만 일식이 끝나듯이 이어 회복되는 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또 해가 갈라지는 꿈. 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는 꿈은 나라가 두 군데로 갈라지거나 정당이 둘로 분열되며 부모와 이별하기도 하겠습니다. 해나 또는 달이 하나로 결합되는 꿈. 결혼이 성사되거나 회사, 기관, 단체에 합병되는 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해와 달이 떨어져 구르는 꿈이다. 어떠한 회사, 사업체 등에 큰 변혁이 일어나게 되고 뛰어난 인재나 국가의 지도자에게 변개가 있는 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떨어졌으니까요. 자, 하늘에 두 해가 나타난 꿈이다. 이렇게 해는 하나인데 하늘에 두 해가 나타나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해는 절대적인 지도자, 절대적인 이념이나 사상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가 두 개가 나타난 꿈의 경우에 기존의 질서에 대항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물이 나도 왕이다 이렇게 등장될 수가 있겠고, 또는 새로운 어떤 이념, 사상이 기존의 사상에 대립적으로 등장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 해가 두 개 있는 것이 한 회사에 두 사람의 사장이 있게 되거나 한 기관이나 집단에 두 가지의 사업 계획이나 방향이 설정되어 있음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로 하늘에 두 해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반란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라의 도솔가에 얽힌 이야기와 이괄의 난에 얽힌 꿈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 월명사에 도솔가가 실려 전하고 있는데 배경 설화에서 하늘의 해가 두 개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0일간 없어지지 않았는데 인연 있는 스님을 청해서 산하공덕의 노래를 부르면 예방이 되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죠. 월명이 이에 사구체 형식의 불교적이며 주술적인 성격을 띤 도솔가를 지어 불렀더니 하늘에 해가 둘인 병고가 없어졌다. 하늘에 해가 하나이듯이 그 상징성은 세상에 하나뿐인 임금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두 개의 해가 나타났다는 것은 반란이 일어나서 나도 왕이다 이렇게 참칭하는 무리가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해가 사라졌다는 것은 반란이 진압되었음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두 해가 나타난 설화적 해석과 유사한 예로 삼국유사 속에 수로 부인이 용궁으로 납치되어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해가사를 불렀더니 수로 부인을 돌려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수로 부인이 그 미모를 탐낸 산적들이 납치를 아마 했겠죠. 그러니까 이 관군을 갖다 모아서 빨리 내놓지 않으면 산채를 다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렇게 협박해서 마지못해서 수로 부인을 돌려보내주지 않았나, 이러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괄의 난이 실패할 것을 예지한 꿈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해 중에 가짜 해가 산산이 부서지는 꿈이다. 송덕영이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도원수, 정춘신과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운 거죠. 그랬는데 꿈을 꿨는데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서 서로 부딪히더니 가짜 해가 결국 산산이 부서지는 꿈을 꾸고 조짐이 길하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국은 꿈의 예지대로 난을 평정하기에 이르겠습니다. 대동기문에 실려있는 꿈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묘호란 때 안주 남성에서 후금의 군대를 막다가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두 해가 서로 부딪힌다는 것은 서로 간의 대립과 싸움을 뜻하고 있고 가짜 해가 부서지는 꿈은 반란군이 싸움에 패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구비전승대오는 이괄의 난이 실패할 것을 파자점으로 점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자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좌판 같은데 어느 한 글자를 집으면 그 글자에 대한 점괘풀이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괄이 난을 일으키기 전에 이러한 파자점을 치는 노인에게 파자점을 쳤습니다. 근데 이괄이 선택한 한자가 바로 이 밭전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노인이 풀이하기를 이 밭전자라는 것은 고기 어자에서 요 윗부분을 쳐내고 또 밑에 부분을 갖다가 쳐내고 남는 것이 밭전자다. 당신은 요 위에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요렇게 밑에 다리가 잘려지는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형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실두미 괴상지육이라. 물고기가 대가리와 꽁지를 잃으니 도마 위에 오른 고기 신세라. 안 좋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괄이 화를 내면서 다른 풀이는 없느냐 그랬더니 또 새롭게 해주기를 이 밭전자는 갑자 무족하니 용병무일이라. 밭전자는 갑옷갑자에서 다리가 없는 것과 같으니 요 밑에 나온 부분이 다리가 되겠습니다. 용감한 병사가 있어도 쓸데가 없는 것과 같도다. 즉 이괄의 반란이 실패하게 될 것을 파자점으로 점쳐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파자점도 재밌습니다. 또 파자 해몽도 재밌습니다. 유튜브에 재미있는 파자 해몽 사례를 몇 개 올려놨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를 보고 절하는 꿈은 어떤 권력기관이나 단체에 소청할 일이 생기거나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햇빛이 비춰든 꿈, 햇빛이 들지 않는 방이나 창고에 햇빛이 드는 꿈은 어려운 여건에서 경사스럽고 영광된 일이 생기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하거나 질병에서 회복되는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자신의 몸에 햇빛이 비치는 꿈, 부귀와 명예를 누리며 입신양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아픈 환자에게는 병마를 떨치고 회복되는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다만 햇살이 비치는 들판 속으로 나아가는 꿈이 환자의 경우에 죽음의 지로 실현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꿈이 나이 드신 분이 꿨을 때 안 좋은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한편 가임 여건에서 이러한 꿈을 꾸고 태몽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해모수, 유아부인 이런 얘기에서 햇빛이 비쳐서 임신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해가 품에 든 꿈이다. 일반적으로 엄청난 권세나 이권 등을 얻게 되며 가임 여건에서는 태몽으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해가 품에 든 꿈으로 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의 태몽에 관한 것은 별도의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는 해꿈의 태몽 동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부탁드립니다.